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오늘은 해석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에서 제가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기 위해서 숫자를 좀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우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실 수열 AN이 있습니다. AN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루트의 9분의 7 마이너스 AN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우선 루트의 9분의 7 마이너스 AN으로 9분의 7 마이너스 X 요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선 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9분의 7이면은 1보다도 작은 값입니다. 그쵸? 1보다 작은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보다 작은 값이니까는 좀 이쪽이 더 크겠죠? 이쪽이 더 커서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은 정확히 x가 9분의 7이 x가 9분의 7.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정확히 1이 됐을 때 1을 지나면서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약간 더 큰 이런 값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형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조 그래프로 y는 x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서 적당히 이제 AN이 적당히 A1이 작은 값이 주어지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조금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값이 주어지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함수 값을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한소열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이라는 게 이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A1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질 건데요. 지금 이제 A1이 3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일 때는, 이때는 AN이 수렴함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힌트로 이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는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찍어 보면은 F의 3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F의 3분의 1은 요걸 계산을 해보면 루트에 9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게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F의 3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이것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값을 대입해주면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값을 3분의 2 값을 다시 대입해주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지금 진동하는 수열 부분이 얻어지겠고요. 그리고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면서 이 교점의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그러면은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양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축약사상 정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여기서 이미 1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축약사상 정리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떤 값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한 번 반복해서 돌아오면은 더 커진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은 값이 작고 3분의 1보다 큰 값이 주어졌을 때는 이때는 한 번 두 번째 온 값이 처음 값보다 커진다. 요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F 합성 F 요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봐야지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 합성 F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것은 fx가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증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합성을 한 다음에 이게 그 범위에 들어와야 되겠죠. 일단은 이 정의역을 보게 되면은 x의 정의역이 그 9분의 7 이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fx 자체가 9분의 7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루트 9분의 7 마이너스 x,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9분의 7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은 9분의 7 마이너스 x, 이것이 둘 다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것이 같거나 작기를 99, 81분의 77, 49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것이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달아줘야 됩니다. 9분의 7보다 x가 같거나 작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양변 81을 곱해주면은 9, 7, 63 마이너스 81x, 이것이 49 이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적당한 값이 구해집니다. 적당한 영역이 구해집니다. 63에서 49를 빼주면요. 63 빼기 49를 해주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5가 되고 10, 1 더하기 3은 4. 5에서 4 빼면 1, 14죠. 그죠? 그래서 14 이상 81x. 81분의 14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F 합성 F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은 되게 굉장히 좁은 영역입니다. 81분의 14에서요. 9분의 7까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합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F를 합성해서 여기다 X에다 먹은 값을 대입해 준 다음에 그것이 X보다 크냐 작냐, 처음 값보다 커졌냐 작았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 합성 fx 그래프하고 y는 x 그래프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F 합성 f x 그래프와 x 그래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교점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점의 특징이요. 자, 이쪽도 해석적 함수, 이쪽도 해석적 함수이기 때문에 적당한 영역에서요. 이것의 교점의 근은 그 근의 오더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중근이냐, 단순근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y는 x하고 f 합성 f의 그래프하고의 상황을 묘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루트 약간 지루한 작업이 될 겁니다. 9분의 7 마이너스 루트 9분의 7 마이너스 x는 x 제곱합니다. 그럼 9분의 7 x 범위는 당연히 이 범위에 있어요. 지금 81분의 14 이상 9분의 7 미만 이하 요 범위에 있고요. 9분의 7 마이너스 루트 9분의 7 마이너스 x는 x제곱 양변에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 마이너스 루트 63 마이너스 81x는 9x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 범위에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걸 넘겨주면은요.
7 마이너스 9x 제곱이 루트의 63 마이너스 81x가 되겠고요. 다시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77 49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9x 제곱 더하기 81x의 4제곱이 63 마이너스 81x 이와 같이 되겠고요. 정리해주면은 81x의 4제곱 마이너스 요걸 계산을 할까요? 63의 2배니까 126이 되겠네요. 126x 제곱 플러스 81x 그리고 49에서 63을 빼면은요. 아까 그런 계산 한번 했는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는 0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의 근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3분의 1하고 3분의 2는 근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것을 조립제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은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잠깐 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저 범위는 저기다가 두면 되니까요. (81)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하실 때 특히 이제 대수할 때 많이 나오는데 빈 항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제곱항은 0이고요. 그 다음 제곱항은 마이너스 126이고 1차항은 81 여기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3분의 1로 해보면요. 81이고요. 그러면 27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3분의 1을 그럼 27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주면 이제 9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10 7이 되나요? 7 그러면은 마이너스 3, 3은 9 3, 9, 27 그러면은 여기가 50 42가 되나요? 그러면은 3 1은 3, 3, 42 해서 0이 되죠. 3분의 1 그리고 이번에는 3분의 2 81 3분의 2를 곱해주면요 27 곱하기 2죠. 2 곱하기 27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하면은 81 그러면 또 2 곱하기 27이 이번엔 계산하겠습니다. 54 자 여기서 이걸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3 63 3으로 나누면 21 21이요.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0입니다. 남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런데 81x의 제곱 더하기 81x 마이너스 63은 적어도 이 알파라는 근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근은 아닙니다. 중근은 아니에요.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죠? 중근 아니에요. 나머지 한 근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범위를 벗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단순근 3개를 가진다. 알파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단순근 3개를 가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F 합성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81분의 14 81분의 14에서는 얼마의 값이 나올까요? 0이 되겠죠. 그죠? 이쪽 바운더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분의 7에서는 루트 9분의 7이 되겠죠. 그렇죠? 요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x하고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 점에서 만나는데요. 여기서는 작죠. 근데 단순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그 근을 지나갈 때 단순근 자
지금 우리가 제곱해서 구했는데 근이 단순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원래 단순근이었으면 제곱해도 단순근. 제곱해서 단순근이면 원래 는 단순근입니다. 그때 함수값이 0이 아니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fx, gx, fx는 gx. 제곱했어요. fx의 제곱은 gx의 제곱. 여기서 단순근이 구해졌다. fx 마이너스 gx, fx 플러스 gx. 여기서 단순근이 구해졌다. 단순근이 나왔다는 건 이게 0이 아니라는 거죠. x에 알파 대입했을 때 이게 0이고요. 물론 이 경우가 아닐 때.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아닐 때. 여기서 단순근이면 이게 0이거나 이게 둘 중 하나만 0이에요. 이게 0인 게 확실하면은. 근데 얘는 우리가 양수였죠. 그죠? 예. 제곱한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단순근이 나왔으면 원래 함수도 단순근입니다. 원래 방정식도 단순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3분의 2 그다음에 알파에서 단순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y는 x, y는 f의 x.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증가함수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는 뭐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자 A1이 A1 여기가 3분의 1이죠. 여기가 3분의 2죠. A1이 3분의 1보다 같거나 컸을 때 3분의 1보다 컸을 때 A1이 정확히 3분의 1이 되면 A1이 정확히 3분의 1이 되면 이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3, A5, A7 등등이 전부 다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리고 A2, A4 등등이 전부 다 3분의 2가 됩니다. 진동.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A2가 3분의 2가 됐을 때 위와 같이 진동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n이 알파보다 작았으면 an 플러스 1은 무조건 알파보다 커야 됩니다. 크거나 아니면은 함수값을 계산할 수가 없거나. 그렇죠? 여기서 노트 알아야 될 것이 an이 알파보다 작으면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반드시 알파보다 커야 된다. 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은 그래서 알파보다 같거나 작은 A1인 경우만 이 경우를 먼저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1이 3분의 1 초과 그 다음에 알파 미만이었을 때 이때를 보죠. 자, 이때는 A1보다 A3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파를 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 A의 EN-1보다 A의 EN 플러스 1이 크고 그리고 A의 EN 플러스 1은 이것은 알파보다 무조건 작다.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지금 A의 EN 플러스 1 이것이 F의 A의
2n-1이다 라는 사실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속해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이죠. x가 3분의 1에서 알파 사이에 있을 때는 이때는 fx가 x보다 큽니다. 그죠? f의 x가 x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f 합성 f가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a의 2n-1이 알파보다 작다면 a의 2n-1이 f 알파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슷하게 a의 2n 플러스 2는 감소한다. a의 2n보다 작고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알파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양쪽 다 수렴을 하는데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a의 2n 플러스 1이 베타로 수렴하고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도 감마로 수렴을 하는데 근데 이 베타는 알파 이하고요. 감마는 알파 이상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f를 취해주게 되면은 f를 두 번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f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 플러스 1은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의 a의 2n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f 합성 f는 연속이니까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고요. 요거의 극한 똑같이 베타죠. 고정점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유일한 고정점은 알파죠. 따라서 베타가 알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감마하고도 같다. 이거는 비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1이 3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A1이 3분의 1보다 작게 되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N은 절대로 이 81분의 14와 9분의 7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6입니다. AN은 무조건 6이에요. 저 정의역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2번 이상 갈 수 있잖아요. 무수히 간다면서요. 무수히 가면 2번 이상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은 무조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죠. 홀수열이 A3가 A1 6이고 감소하면 수렴해야 되죠. 근데 수렴할 점이 없어요. 수렴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고정점이 돼야 돼요. 고정점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그 타우로 수렴을 하는데 그러면 F 타우가 돼야 되고 이 타우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3분의 1보다 작아요. 스트릭트를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고 요거보다 작기 때문에 3분의 1보다 작은 수열이에요. 감소하는 수열이에요. 당연히 수렴점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죠. 모순입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2보다 큰 쪽도 마찬가지. 3분의 1, 알파보다 큰 건 다 대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다 우리가 악유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수렴하는 거 보였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하고 3분의 2 벗어나면 발산한다는 것도 보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서술형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그 제가 좀 어느 정도 고난이도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완전하게
서술을 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